우주에서 봤을 때 마치 블랙홀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흡수하고 빨아들이고 정지시켜버리는 역할이 수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봤을 때, 그래서 검정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검색. 즉 에너지 운동 법칙에 관련된 5가지 행정 사이클을 동양에서는 모카토음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렵죠? 그냥 간단하고, 우리는 이제 초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오행을 알고 자기 사주를 오시 왔으면 이제 명리학자의 발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고 무식하게 나무다, 소나무, 뭐 느티나무, 뭐 이런 나무의 형상을 보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는 아까 했다시피 가장 에너지가 강렬하고 발전하는 형태죠. 여기는 처음 출발의 에너지고, 여기는 분열이에요. 분열. 분열이다. 분열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뭔가 불길한 느낌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분열은 즉 새로운 도약이죠. 발전하기 위해,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기업이 커졌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업도 해보고 싶죠. 이 사업도 해보고 싶고 저 사업도 해보고 싶고, 마치 그 요리의 대가 그 집밥 백성생 이 이제 백종원 씨가 대패 삼겹살집으로 처음 시작했지만 뭐 닭발집도 내고 뭐도 내고 하듯이 이런 분열의 과정을 거치는 거야. 그게 이제 화해 에너지죠. 그래서 화해 에너지를 하중 형식에서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전하는 속도가 남들보다 더뎌요. 분열하는 과정이 느리다 보니까. 밝음의 에너지죠. 분열하고 소각하고 이런 이제 의미의 에너지입니다. 그런 이제 성향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장작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형광 등 빛을 내는 모든 것들은 화의 속성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간이 불로 태어났다. 그러면 단순하게 야 너는 불로 태어났으니까 되게 성격이 불 같아 라고 얘기해주면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요. 그렇지 내가 불 같은가? 하고 그래요 보통. 근데 꼭 불로 태어났다고 성격이 꼭 겉으로 불같은 성격을 겉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점잖고 모범생이고 말 수도 없는데 불로 태어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얘는 왜 불같은 성격을 표현하지 않을까? 내재되어 있는 그 잠재의식이 굉장히 불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양이라고 존재하는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불과 안으로 드러나는 그 담아내는 불, 이 2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3주차 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분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토는 아까 다시피 정지이자 뭐냐? 우리가 흙을 땅 같은 걸 파보면은 안에 뭐 광석 물질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래서 포용하는 사람, 신용을 얘기합니다. 신용. 누구하고 누구를 연결시켜주고, 왠지 토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정신이 쑥 빨리 들어가요. 사기치기 좋죠. 그만큼 첫인상에 무슨 몇 마디에 정복을 찌르는 포인트라든지 그런 걸 쉽게 파악을 합니다. 신용이라고 그래서 보통 누군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직업군 이런 쪽에 또 많이 포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디 철학관 같은데 사주에 토가 많네요. 그러니까 뭐 건축이라든지 부동산 아니면 뭐 중개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시나요?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관련인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토에 이렇게 토기가 많으면 또 종교와 철학 이런 거에 관련이 또 있다고 그랬죠. 종교 철학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많은 사람들이 설법하고 이제 교훈을 주려면 포용하고 신용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금은 바위, 돌이죠. 돌이고 혹은 보석이기도 해요. 보석, 다이아몬드 같은 거.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금, 은,
동 이런 것들 금은보화. 근데 또 사주에 이렇게 금이 많으니까 초보자 때는 야 나 사실 금이 많아 부자야 금광으로 태어났네 사주는 하는데 절대 사주마다 달라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금과 이제 명리학에서 얘기하는 금이 뭔가 다른지 아시겠죠? 여기서 보면은 금이 3개나 있어요. 그럼 바위의 기운이 많다라는 얘기죠. 바위의 기운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묵직하고 뭔가 절제되어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잘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바위를 두고 상상을 해서 자꾸 생각을 해서 일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수는 바다죠. 바다고 말 그대로 물이고 흡수죠. 흡수.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흡수. 모든 걸 다 빨아들여요. 쭉 빨아들여서 응집시켜요. 응집. 그래서 우리 결국에는 우주의 그 지구 문제, 블랙홀이라는 게 관측도 되고 증명도 많이 됐으니까 빛조차도 빨아들이는 그 응집력. 그럼 거기서 이제 끝나는가 싶은데 사실 오행론은 뭐냐면 이 수에서 다시 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모든 에너지가. 그래서 환갑이라고 부르죠. 환갑. 예를 들면 환갑은 보통 우리가 60세라고 그러잖아요. 60세. 즉 환갑이 왜 그러냐면 갑자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60갑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용하는 사주의 이 천간과 지지가 배열을 만들어내서 조합이 되는 케이스의 글자가 60개가 되는데 이 60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60갑자라고 부르는데 갑자부터 시작해갖고 딱 끝나서 다시 돌아오면은 60번을 돌았다. 그래서 환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명리학도 그 윤회론 같이 뭐 전생도 있고 다시 태어나고 하고 돌고 도는 에너지의 리페어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즉 수에서 응집하고 에너지를 자꾸 흡수하는 이유는 다시 폭발시켜갖고 목으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에서 꼭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주학에서 보면은 운을 자꾸 짚어보다 보면은 누구는 되게 정점을 달리고 있고 좋은 운을, 누구는 바닥을 치는 운을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치 즉 바닥을 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곧 그 시기가 끝나고 탈출해서 상승하는 운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주학에서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일찍 꼽히는 거 제일 싫어하고 제일 깊이 해요. 대부분의 좋은 운은 평생에 걸쳐서 누구나 2번은 옵니다. 2번은 오는데 그때에 준비를 하지 못하고 틈틈이 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도 있고. 마찬가지로 평생에 걸쳐 바닥 치는 운이 2번은 와요. 2번은 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겸손한 자세로 바닥을 칠 때는 내실을 다지시는 분들이 또 다음에 또 성공하고 이렇게 가는데 대부분 사업이라든지 빚지고 안 좋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잘 나가고 있을 때 흥청망청 쓰죠. 그리고 이 잘 나가고 있으면 영원할 줄 알고 계속 그러고 있다가 준비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눈에 또 망하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행의 성질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일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일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기를 불의 습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불의 습성. 불의 습성이면 뭐죠? 분열하고 발전시키고 뭔가를 자꾸 태워 없애려고 하고 뭐 불가촉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타입이죠. 본인 스스로가 불로 태어났기 때문에 불은 또 남들을 비춰주는 역할, 약간 봉사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겠고. 그래서 불로 태어났다는 그것 가지고 자꾸 구슬려고 여러분들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주를 읽어주는 데는 사실 어떠한 로직이나 정답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아요. 얼마큼 그래서 사주학을 공부하는데 어렵지 않나요? 뭐 외울 것도 많을 것 같고 그 어려운 거를 뭐 어떻게 막 그러는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오히려 학창시절에 공부 잘 못하고 딴 생각 많이 하고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뭐 이 학생은 항상 주의가 산만함 이런 평가 내리는 학생들이죠. 그런 학생들이 사주학 굉장히 잘합니다. 상상을 많이 해야 돼요. 불을 딱 보고 내가 불로 태어났는데 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라고 자꾸 생각을 해야 되죠. 자, 불이라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막 분열하고 발전하고 뭔가 열심히 항상 열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또 뭐라?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하다. 즉 월지가 계절이라고 했죠. 계절. 월지가 계절. 목의 계절이라는 얘기예요. 목의 계절. 무슨 얘기냐? 목의 계절은 여기가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 겨울이에요. 토의 계절은 없어요. 토는 환절기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각 계절을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여기가 월지가 이제 계절을 나타낸다고 했죠. 계절을 나타내니까 목의 계절은 봄이에요. 봄에는 산천초목들이 자라고 나무들이 가장 생기를 얻는 계절이기 때문에 또 목의 배속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나무의 계절에 태어난 불이다. 면은 자, 나무하고 불의 관계에서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무와 불. 네? 잘 타는 거. 잘 타는 거죠. 잘 산다. 즉, 계절의 에너지, 내가 태어난 환경적 계절이 이미 나를 도와주고 있음을 알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즉, 혼자서 뭔가를 막 많이 벌리고 하기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 네? 안 좋아. 안 좋아요? 왜 안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은 이유는 뭐예요? 배경이 도와줘야 되는. 배경이? 자. 이게 생각제화를 안 가르치니까 여기는 우리가. 자, 불은 뭐가 있어야 활활 탈 수 있을까요? 뗄까? 그죠? 나무가 있어야죠. 즉, 나무와 불은 되게 친근한 관계예요. 특히 불에게 있어서 나무는 어때요? 나무가 없으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야구공의 운동 법칙을 얘기를 했죠. 즉 목의 에너지가 쭉 자라서 변화가 된 게 화의 에너지거든요. 즉 이 목의 계절에 태어난 불은 나의 그 홈그라운드에서 태어난 것과 같아요. 원천적인 나의 그 땔감을 그러니까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되지? 불지를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이미 내가 갖고 태어난 것과 같죠. 에너지. 자, 이렇게 나의 원천적인 에너지의 계절에 태어난 일간들은 수명이 되게 길어집니다. 길어져요. 그렇구나.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반대 대답을 혼자서 뭘 하기 원래 되게 좋아요 라고 당연히 날 줄 알았는데 우리 반대로 생각하셨군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 당연히 배경이 좋아야 됩니다. 즉 나무가 무조건 많다고 그래서 화한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아궁이, 옛날에는 또 아궁이라는 게 있었죠. 땔감에 장작에 불을 붙이려고 보면 장작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공기가 통하지 않아갖고 불이 오히려 꺼지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적당한 비율로 서로 조화를 이루게, 예를 들면 화가 2개가 있으면 목도 2개 있는 게 좋아요. 그렇죠? 화가 2개 있으면 목도 2개 있는 게 좋고, 화가 하나 있으면 목도 하나 있는 게 좋아요. 적당한 비율로 1대1의 비율로 이제 맞춰서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가령 여기서는 지금
땔감은 목 하나인데, 땔감은 하나인데 불 두 개를 지펴야겠죠. 그러면 불타올라야 되는 애들은 나 말고 또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게 밑에도 화가 있고 위에도 화가 있죠. 근데 얘네들이 생명력을 얻으려면 어디서 얻어야 돼요? 나무에서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무에서 얻어야 되는데 땔감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눠 써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뭐가 부족해요. 뭔가가 나무에 해당하는 부족하죠.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그죠? 나무에 해당하는 건 뭐라고요? 출발하는 작용력, 그 다음에 직진하는 에너지, 뚫고 나오는 강인한 경쟁력, 이런 것들에 관련된 에너지가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 사주학을 공부하면서 절대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사주학에서는 전부 안 좋고 전부 좋고가 없어요. 좋은 게 있으면은 반드시 나쁜 게 있고 나쁜 게 있으면은 반드시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개가 항상 공존해요. 여기서는 즉 이 사주에서는 태어난 계절이 나무의 계절이기 때문에 나의 원천적인 에너지를 끊임없이 구할 수 있는 계절에 태어났지만 이걸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써야 되는 아쉬움이 있다 라는 부분이죠. 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자, 어쨌든 근데 만약에 이 사주가 겨울에 태어났어요. 겨울. 예를 들면 월지가 수, 그 다음에 일간이 화다. 수의 계절에 태어난 불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아, 되게 추워요. 되게 추운데 수는 암흑이고 겨울이라고 했죠? 암흑이고 겨울인데 불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어떤 느낌일까요? 따뜻하게 잘 먹고 산다 같은데. 따뜻하게. 그렇죠? 남을 도와주는. 남을 도와준다. 아, 그렇죠. 그런. 겨울에는 다들 사람들이 따뜻함을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자꾸 불러요. 겨울에 태어난 불은 불로 태어났으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먹을 게 많고 돈이 많고 그래서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주변, 겨울에 태어난 불의 주변에는 뭐 하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막 들러붙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쓰임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되게 친근하고 필요로 하고 어딘가에. 자,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월지가 화예요. 화면 여름이죠. 월지가 화고 일간은 화. 자, 여름에 태어난 불은 어떨까요? 여름에 태어난 불 어떤 것 같아요? 더운지. 더운데 더움을 더 주죠. 그러니까 자기도 막 화를 어쩔 줄 몰라갖고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주변에 누가 머물고 싶겠어요? 친구도 별로 없겠죠. 보통 그래가지고 나와 같은 오행이 주류를 원래 많이 이루고서 있는 타입의 사주들이 고집이 되게 세요. 말도 안 통하고 잘.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지식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드물고 해서 보통 운동선수 쪽 그리고 나와 같은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몸 쓰는 쪽의 일 이런 그런 쪽의 일도 많이 이제 풍진합니다. 그래서 꼭 나쁜 건 아닌데요. 특히 여름생 화는 천덕꾸리겠죠. 주변에서 여름에 태어났는데 더워 죽겠는데 또 이 사람 만나서 불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여름에 화 일간생들하고 같이 오랫동안 교류를 맺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궁합이 맞는 사람이 또 있겠죠. 누군가는. 즉 겨울에 태어난 물 이런 사람들은 서로 궁합이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남녀관계의 궁합 보러 오잖아요.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오행을 갖추고 있는가. 그래가지고 궁합이 맞는데 점수를 매기는 거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물도 천덕꾸리겠죠. 추워 죽겠는데 자꾸 빛을 가리는 검정색이야. 암울한 겨울에 본인마저도 암울해. 암울한 블랙홀의 에너지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따스함이 필요한데 이 사람 곁에만 가면은 에너지가 다 흡수당하고 막 노곤노곤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요. 이런 식의 이제 의미를 두게 될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면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여름에 태어나가지고 네, 이거 그냥 황토하는 고락현 돼 있는데 예. 청새 같은 그런 아까 봄 같은 그런 기운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무한테는 원래 그림을 그린다면 나무로 태어났어요. 본인이 산으로 태어났죠. 땅에 산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려면 나무가 자라고 있고, 그죠? 그렇죠. 나무도 좀 있고, 물도 좀 흘러주고, 그렇죠. 풍수지리학적으로 물 여기서 수가 좀 이렇게 흐르고, 얘는 토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태양도 좀 있어주고, 빛도 화도 있어주고, 그래서 뭐 마을을 지을 수 있는 금도 여기 좀 있어주고, 이러면 아주 배산임수라고 해서 이게 풍수에서 가장 좋은 이상적인 구조거든요. 그래서 산을 뒤에 두고 물을 얻어라 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오행을 골고루 갖추는 걸 가장 이상적으로 봐요. 골고루 갖추는 걸. 근데 이렇게 특이하게 토토토토 이러는 걸 특수 외격으로 분류를 합니다. 사주의 경우에 격국에 1년에 분류할 수 있는 경우의 가지가 41만 가지 정도 돼요. 41만 가지 정도의 삶이 분류되면 더 세밀하게는 48만, 58만인가? 하여튼 그 정도 돼요. 60만 조금 안쪽인데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삶의 경우의 개수를 60만 정도로 분류를 해놓아요. 근데 이 60만 중에 보통 한 60% 정도, 60% 정도는 정격이라고 해서 오행이 어느 정도 비슷비슷합니다. 분포가. 근데 특수하게 한 15% 정도가 편중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5% 정도가 오행이 딱 하나로만 차별됐던가, 예를 들면 사주 8글자가 토토토토 금금금금 이런 식으로, 이제 양심격이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60%의 범주에서 벗어나면은 특수격이라고 불러서 특수외격이라고 그래서 보는 방식을 좀 다르게 봅니다. 그러기는 한데 어쨌든 사주는 그래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두 나쁜 게 있을 수는 없어요. 이쪽으로 강하면 딴 쪽은 약하겠죠. 하지만 어느 쪽에서는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흙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그 전에 자, 계절이 여름이죠. 여름은 덥죠. 더운 때 계절은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물 같은 게 물이 좀 있어주면 좋겠죠. 갈증 좀 해소하고, 갈증 좀 해소하게. 그러면 사주에 물이 있나 찾아보면 돼요. 물이 있나? 수의 기운이 있나요? 그렇죠. 네? 토금, 토화, 물, 이 사주에서 지금 없는 게 있죠? 수목이 부재하네요. 없어요. 그죠?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름에는 진짜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어요. 꼭 필요한 게 없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자, 이 산으로 태어났어요. 땅으로 태어났는데, 근데 보세요. 여름에 태어난 산인데, 여름에 태어난 산이 물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여름은 더운데, 우리가 더운데 물이 필요하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함이잖아요. 그거는 예를 들면 여름에 나무로 태어났으면 물이 필요하겠죠? 여름에 화로 태어났으면 너무 더우니까 물이 필요하겠죠, 그것도. 근데 여름에 산이 물이 필요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름에 토가
물이 필요한데 여름에 산이 굳이 산 자체에게 물이 필요할까요? 원래는 여름에서는 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원래는 여름에서는. 근데 경치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경치적으로 하고 있는 거요. 자, 그래서 자꾸 이제 원래는 이제 이론적으로 생극제어를 풀어서 해드려야 되는데 쉽게 이제 집에 가서 자꾸 그림 그리는 연습하시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여름에 산 찾아갈 일이 뭐 무슨 일 때문에 있을까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참는 거죠. 시원하면 그렇죠. 계곡에 가서 발도 담그고 그늘 밑에 가서 수박도 좀 먹고 뭐 아니면 야영도 하든가. 자, 산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놀러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여기서 시원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즉 외형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평가할 때 딱 보면 여름에 산으로 태어나갖고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내가 필요한 건 없단 말이죠. 주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진은 뭐예요? 겉으로 보면 되게 멋있는데 주변에서 볼 때는 나하고 뭔가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건 뭔가 없는 것 같아.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물이 없으니까. 없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 자, 두 번째. 산에게 물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사람을 찾아오게 하게끔 자기의 매력 어필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자기 스스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있으면 그늘을 주기 위해서 이걸 길러내려면 물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기 사주에 산으로 태어났으면 나무가 있어야 돼요. 물이 필요하려면, 꼭 필요하려면. 근데 나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 나에게 정말 여름생 산으로 태어났으면 대부분 물이 필요한데 정말 이 사주에게 물이 필요할까? 라고 의심이 들게 되는 이제 환경의 구조의 사주가 된 거죠. 자, 남들이 봤을 때 이 산이 남들이 봤을 땐 난 여름에 산에 가서 쉬고 싶은데 이 산은 물도 없고 나무도 없네? 그러니까 딴 데 갈래. 보통 그러면은 왜 나한테 오지? 나도 외로운데 심심하고 그런데 이 산은 물이 필요한 의미도 아예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거나 말거나 저러거나 말거나 날 싫어하면 싫어하는 거지 네가 어쩔 거야? 허심탄회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물 없는 놈인데 어쩔 거야 하면서 이런 사람이니까 날 좋아하려면 좋아하고 말려면 말아라 라는 거죠. 대신에 나랑 친해지면 잘해줄게 라는 이제 그런 상남자네 뭐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대인관계에서 이제 풀이를 해본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름다운 경치를 짜주면은 즉 이 산으로 태어났으면 물이 있으면 사람이 많이 오고 예를 들면 이 얘기는 장사를 하면은 손님복이 있고 혹은 뭘 가르치면은 제자복이 있고 인덕을 얘기를 한 겁니다. 산이 물을 갖춘다는 건 인덕적인 측면에서 많이 끌어모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산이 물을 기본적으로 못 갖췄다는 얘기는 인덕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외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덩달아서 목까지 없어진 만약에 목이 있는데 물이 없으면은 굉장히 흉해요. 내가 길러내야 되는 뭔가가 반드시 있는데 그 물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목이 없는 상황에서 물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흉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덤덤하다는 의미죠. 우리 좀 한 5분 정도만 쉴까요? 예.